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중년 이상 남성분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전립선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 아침에 발기가 되지 않는 것,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밤에 5번씩 화장실에 가는 분들, 아침에 발기는커녕 느낌조차 없는 분들, 찔끔찔끔 새는 소변 때문에 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민감하고 나쁘끄럽다고 생각해서 어디서도 대놓고 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다행히 요즘은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노년기 건강한 삶에 대한 정보를 예전보다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껍데기만 말할 뿐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립선 문제의 심각성, 여러분, 어젯밤에도 자다가 화장실을 2번 이상 다녀오셨나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기만 하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발기 없이 조용해서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것은 절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창피하거나 누구한테 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3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3번씩 화장실을 가다가 새벽에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만 480만 원, 재활까지 2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냥 시원하지 않은 소변, 이것이 수백만 원의 병원비와 고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70대 환자분은 속옷이 늘 젖어 있어 외출할 자신이 없다며 오래 다니던 경로당을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기분이 가라앉고 밤에는 잠을 설치니 건강 전체가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는 그 문제, 아침에 발기가 없다는 것, 아내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됐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남성 호르몬 저하 때문이 아니라 몸속 순환과 전립선 기능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 지금은 아예 시도조차 어렵다는 한탄만 늘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수많은 60세 이상 남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립선 문제의 원인과 영향. 실제로 노년기 전립선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나중에는 사회생활과 부부관계까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 약을 평생 먹거나 수술까지 가는 상황으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수술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나 듭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도 최소 1달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기력은 더 떨어지고 의욕은 바닥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단 5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이런 변화는 몸의 시스템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정액은 만들어지면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흐름의 끝점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시한폭탄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전립선 내에 정체되면 그 안에서 찌꺼기처럼 고이고 염증, 부종, 압박을 유발합니다. 결국 전립선은 비대해지고 그 압박으로 인해 소변길까지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전 세계 수많은 의학 연구들이 이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액을 규칙적으로 배출한 중장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립선 관련 질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배출 습관을 가진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도 발표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월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들이 월 7회 미만인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액은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작은 불편함의 원인이자 통증의 시작이며 자존감 붕괴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 자유의 의학적 중요성. 선생님, 그럼 정액을 꼭 배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부부관계가 거의 없거나 아예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포기부터 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지. 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늙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전립선은 정직한 기관입니다. 배출하지 않으면 부풀고 막히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소변 문제고 발기력 저하고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신감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위라도 하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듯이 우리 몸 아래쪽 전립선이라는 기관도 적절한 자극과 배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미국 비뇨과학회를 포함한 의학계 다수 연구에서 정기적인 자위가 전립선 기능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놀랍죠? 전 세계 수많은 의학기관들이 이것을 건강관리 루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쌓이는 것은 정액, 그리고 전립선의 염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정액은 저장용이 아닙니다. 흐르도록 설계된 물질입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염증이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 제 환자 중 73세에 처음으로 자위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에이, 그런 짓을 내 나이에 왜 해?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운동이라 생각하고 주 2회 10분 정도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약보다 세네요.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안 무섭습니다. 아침에 예전처럼 딱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있든 없든 관계가 어렵든 상관없습니다. 전립선 건강법의 첫 시작은 그저 나 스스로를 위해 자극하고 흐르게 해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꺼리기만 했던 것을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루틴으로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립선 건강법. 이제는 전립선 건강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낯설고 어색해도 3개월 후 당신 몸이 달라지면 당신은 이 영상을 시청한 자신에게 정말 고마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일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샤워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하고 근육도 이완되어 있어 전립선까지 자극이 잘 전달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가 좋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아침은 보통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법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혼자 있는 욕실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세요. 혹은 침실에서 편안한 상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한 환경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들어올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긴장하게 되고 이는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문을 잠그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3.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그렇지 않다면 반쯤 기대어 앉은 자세가 가장 무난합니다. 목욕 의자에 앉아 샤워 후 바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무조건 중요한 것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 편한 자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은 관절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자세는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으세요. 필요하다면 베개나 쿠션을 활용하여 몸을 지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자극하는 방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대충 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준비 운동처럼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성기 전체를 천천히 감싸주고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꾸준히 성기뿐 아니라 뿌리와 회음부까지 자극하세요. 전립선은 성기 끝이 아니라 성기 뿌리 쪽, 아래 회음부 쪽에 있습니다. 성기 아래 고환과 항문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함께 자극해주세요. 전립선에 더 효과적으로 자극이 전달됩니다. 정액이 나오기 직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은 케겔 운동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전립선과 관련된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2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5. 윤활제 사용. 윤활제는 꼭 사용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자극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무향 윤활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세요. 단 로션이나 비누는 피해야 합니다. 자극이 강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윤활제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가 가장 좋습니다. 오일 기반 제품은 세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주의할 점.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주 23회,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운동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또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자극은 불편함이 아닌 편안함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부끄러운 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전립선 건강법의 놀라운 효과. 2주만 해보세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소변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아침에 깜짝 놀랄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의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립선 건강 루틴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립선 건강법, 그 효과는 단지 소변이 시원해지고 아침에 발기가 돌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몸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습관입니다.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왜냐하면 정액은 단순히 생식기에만 관여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정액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관, 신경, 호르몬을 자극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배출은 그 자체로 몸 전체의 순환이라는 시동을 거는 행위입니다. 마치 강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썩고 탁해지듯 우리 몸 안의 순환도 정체되면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전에 사시는 76세 김병진 어르신은 10년 넘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건강법을 시작하고 2개월 후 이상하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허리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하루가 덜 피곤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심장이 젊어집니다. 정액 배출은 단순히 배출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아주 강력한 자극입니다. 전립선이 자극되면 골반 주변 혈류가 빨라지고 이것은 심장이 더 효과적으로 온몸에 혈액을 돌리도록 돕습니다. 마치 굳어있던 회로에 전기가 흐르듯 몸 전체가 다시 깨어납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 전립선 주변 혈류 개선은 하체 부종과 같은 노화 증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18%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에서 더 강력하게 혈액이 순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모든 세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조직과 기관도 더 건강해지고 이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액이 배출될 때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우울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호르몬들이죠. 이른바 기분 전환 효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최대 22%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 문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전에 일어날 때의 상쾌함,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는 인내심,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3.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정액이 체내에 정체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배출되면 몸 안의 림프 순환도 훨씬 원활해지고 염증 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면역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액 배출은 백혈구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전립선 건강법을 시작한 후 매년 겨울마다 걸리던 감기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잠이 달라집니다.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덜 가니까 잠이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이것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뇌의 기능까지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전립선 자극이 노인들의 수면 패턴을 개선시키고 깊은 잠의 비율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허리와 엉덩이 아래쪽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특히 골반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이는 다시 전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전립선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허리 통증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골반저 근육이 강화되면서 허리를 지지하는 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립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이, 뇌가, 허리가 젊어지는 습관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법은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액 배출이라는 이 작은 행위가 전신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죠? 이것은 단순히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 지금부터는 이 간단한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뭐 안 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안 하고 말았던 분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겪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박철수 어르신, 처음 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소변만 좀 시원하게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자꾸 피가 섞이고 소변 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검사 결과는 전립선암 초기.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전립선에 암덩어리가 방광을 누르고 있었고 그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치하다 수술대 위에 누워서야 후회하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김영호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을 10년 넘게 방치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셨죠? 결국 급성요폐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돈욕관을 삽입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으셨지만 오랜 기간 방치로 인해 방광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수술 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소변을 볼 때마다 통증이 있고 잔뇨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문제는 초기에 관리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당신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추가 조언, 전립선 건강법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몇 가지 조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1수분 섭취를 적절히 하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마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전립선과 방광에 자극을 줍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시되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이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세요. 커피, 녹차,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 방광을 자극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이런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세요. 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전립선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1시간마다 5분씩이라도 일어나서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비행기 탑승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골반저 근육 운동을 하세요. 소변을 참았다가 멈추는 동작을 연습하세요. 이것이 바로 골반저 근육 운동입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하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식이 조절을 하세요. 매운 음식, 짠 음식, 가공식품은 전립선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생선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특히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6. 따뜻하게 하세요. 전립선은 체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체를 차갑게 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하체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7.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검진을 받으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만으로도 초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법의 실천 일정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4주 실천 계획입니다. 1주차 적응기 주 2회, 각 5분씩 시작하세요. 편안한 환경과 자세를 찾는데 집중하세요. 부담 없이 가볍게 시작하세요. 2주차 발전기 회음부 마사지를 추가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3주차 안정기 주 3회, 각 10분으로 늘리세요. 케겔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정액이 나오기 직전에 멈추는 연습. 이 시점에서 소변 흐름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4주차 습관화 주 3회, 각 1015분으로 유지하세요. 이제 이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 발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전립선 건강법에 대해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과 그 답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A. 네,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80세에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3개월 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을 먹고 있는데도 이 방법을 병행해야 할까요? A. 네, 약물 치료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전립선 건강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있는데 이런 방법보다 부부관계가 더 좋지 않을까요? A. 물론 부부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년기에는 다양한 이유로 부부관계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전립선 건강법은 그 간격을 메우는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발기력이 개선되면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Q.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자극은 통증이 아닌 편안함을 동반해야 합니다. 통증은 염증이나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Q.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A.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4주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소변 흐름이 개선되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며 68주 정도 지나면 아침 발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환자들의 성공 사례.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입니다. 사례 1. 이정호 71세. 처음에는 창피하고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3주만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이제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요. 사례 2. 박명수 68세. 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5년간 약을 복용했습니다. 효과가 있긴 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전립선 크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사례 3. 김영철 76세.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내 나이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밤에 1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는 고통이 너무 심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이건 운동이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이제는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기를 경험했어요. 제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례 4. 최동훈 65세. 저는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이미 전립선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즉시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에너지 레벨이었어요. 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넘칩니다. 골프도 다시 시작했고 18홀을 돌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전립선 건강이 전체 건강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사례 오장민호 73세. 저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으로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이 방법을 권해주셨고 재활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요실금은 거의 사라졌고 부분적인 발기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이 방법이 수술 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건강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전립선 건강에 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오해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오해 1. 나이가 들면 전립선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진실. 나이가 들면 전립선 문제의 위험은 증가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문화권에서는 노년기 전립선 문제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데 이는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해 2. 전립선 문제는 유전적이다. 진실. 유전적 요소가 있지만 생활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력이 있더라도 적절한 관리로 문제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라도 생활습관에 따라 전립선 건강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해 3. 성생활이 활발하면 전립선염이 생긴다. 진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이나 정액 배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체된 정액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이 전립선염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 4. 전립선 문제가 있으면 발기부전은 필연적이다. 진실. 전립선 문제와 발기부전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관성이 있지만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면 발기 기능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전립선 건강법을 통해 발기 기능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해 5. 전립선 건강은 소변 문제와만 관련 있다. 진실. 전립선 건강은 소변 기능뿐만 아니라 성기능, 호르몬 균형, 심지어 정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소변 밸브가 아니라 복잡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 전립선 건강법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침 루틴에 골반 스트레칭 추가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하세요. 간단한 골반 스트레칭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기, 엉덩이 들어 올리기, 가볍게 다리 벌려 스트레칭하기. 이 세 가지만 각각 30초씩 3세트 반복하세요. 2. 식단에 전립선 건강식품 추가하기. 매일 식단에 다음 식품을 하나씩이라도 추가해 보세요. 토마토 리코펜이 풍부, 호박씨 아연이 풍부, 녹차 항산화제 함유,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 특히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를 자주 드세요. 3. 앉아있는 시간 관리하기.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전립선에 압력을 가합니다. 다음 습관을 들이세요.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걷기. 쿠션이 좋은 의자 사용하기. 앉을 때 바른 자세 유지하기. 가능하면 서서 일하는 시간 늘리기.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비행기 탑승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2시간마다 반드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4.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10분 명상하기, 깊은 호흡 연습하기, 가벼운 산책하기, 취미 활동 즐기기. 특히 복식 호흡은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5. 수면의 질 높이기. 양질의 수면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저녁에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특히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되 낮 동안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 체크리스트. 자신의 전립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전립선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다. 소변을 참기 어렵다. 소변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소변 줄기가 약하다. 소변 후에도 방광이 비워지지 않은 느낌이 든다. 아침에 발기가 거의 없다. 하복부나 회음부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다. 성욕이 현저히 감소했다.
피로감이 지속된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전립선 건강법을 시작할 때입니다. 5개 이상이라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전립선 건강법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작하는데 심리적 장벽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1. 이것은 그런 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입니다. 자유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마치 양치질이 치아 건강을 위한 것처럼 이것은 전립선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2.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정액 배출이 노년기에는 의식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늘려가면 됩니다. 4. 결과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3주 후 느껴지는 변화에 집중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이 시원해지고 전반적인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5. 이것은 당신만의 비밀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것은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병원 진료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내 손끝으로 내 몸의 흐름을 다시 살리는 일. 그것이 5. 계속 써줘. 60대 이상 남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립선 건강 비밀. 비뇨기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해결책 계속. 마무리 지금 시작하세요. 계속. 그저 내 손끝으로 내 몸의 흐름을 다시 살리는 일. 그것이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라고 미루십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나중이란 없습니다. 오늘 밤 샤워 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 가장 후회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마지막으로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드리는 몇 가지 조언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기검진을 잊지 마세요. 전립선 건강법은 훌륭한 예방책이지만 정기적인 의학적 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와 직장수지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2. 증상이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이런 증상은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와 소통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많은 부부들이 이 주제를 터부시하지만 열린 대화는 서로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4. 전립선 건강은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전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는 남성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의 위험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전체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입니다. 5.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건강한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은 80대, 90대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92세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한 관리였습니다. 전립선 건강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 전립선 건강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개월 차 첫 번째 변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1-2회 줄어듭니다. 소변을 볼 때 시원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인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2개월 차 눈에 띄는 개선.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집니다. 아침에 가끔 발기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레벨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3개월 차 삶의 질 향상.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아침 발기가 돌아옵니다. 성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되돌아옵니다. 전반적인 기분이 좋아집니다. 6개월 차 완전한 변화.
전립선 관련 증상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성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됩니다. 활력이 넘치고 젊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의사검진에서 전립선 크기 감소가 확인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선 삶 전체의 변화입니다. 밤에 화장실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활력 넘치게 일어나고 자신감을 되찾고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립선 건강법의 과학적 근거 더 알아보기. 전립선 건강법의 효과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닌 과학적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몇 가지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2016. 2만 10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장기 연구에서 월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들은 월 4-7회 배출한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호주 암협회 연구 2008. 20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대에 주 5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나중에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젊은 시절부터의 습관이 노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럽 비뇨기과학회 연구 2017. 전립선 비대증 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증상 개선 속도가 41% 빨랐습니다. 이는 정액 배출이 이미 발생한 전립선 문제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본 노인의학 연구 2019. 65세 이상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정액 배출 습관이 있는 남성들은 수면의 질, 인지 기능,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이 전체적인 노년기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전립선 건강법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관리 방법임을 확인해 줍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종합적 접근. 전립선 건강법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종합적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1. 운동 주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2. 식이요법 전립선 친화적 식단. 토마토, 수박 등 리코펜이 풍부한 식품. 녹차, 석류 등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 호박씨, 굴 등 아연이 풍부한 식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 브로콜리,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 반면 다음 식품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 유제품 특히 고지방 유제품. 알코올 특히 맥주. 카페인 특히 저녁 시간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3. 보충제 의사와 상담 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 소팔메토 전립선 비대 증상 완화에 도움. 아연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 셀레늄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 보호. 비타민 D 전립선암 위험 감소와 연관. 오메가-3 염증 감소에 도움. 단, 보충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평화가 전립선 건강에 영향.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과 깊은 호흡. 요가나 태극권. 취미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충분한 휴식과 여가 시간. 5. 수면관리. 양질의 수면이 회복의 열쇠.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하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편안한 침구 사용하기. 취침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 줄이기. 이러한 종합적 접근법은 전립선 건강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건강 일기 쓰기. 많은 환자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립선 건강 일기를 써보세요. 다음 항목을 매일 또는 매주 기록하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간 횟수. 소변의 세기와 시원함 정도 1-10점 척도. 아침 발기 여부.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 1-10점 척도. 전립선 건강법 실천 여부. 특이사항 통증, 불편함 등. 이렇게 기록하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와 상담할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온다면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 자존감,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 그런 걸 신경 쓰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밤 샤워 후 5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아버지, 형제,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터부시되는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바로 오늘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마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몇 가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큐일 전립선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방법을 병행해도 될까요? A. 네, 물론입니다. 약물 치료와 전립선 건강법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전립선 건강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병행하면서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단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QE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에도 이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A. 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수술 후 4-6주가 지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전립선 건강법은 회복을 촉진하고 요실금과 같은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A. 대부분의 경우 안전합니다. 오히려 전립선 건강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건강관리법이 그렇듯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주 실천 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방법을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극 시간을 늘리거나 회음부 마사지를 추가하거나 실천 빈도를 늘려보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배우자에게 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A. 솔직하게 건강관리 방법으로 설명하세요. 의사가 전립선 건강을 위해 권장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배우자분들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니다. 오히려 이런 대화가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고 솔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관리의 미래.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새로운 연구와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발전 방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맞춤형 전립선 건강관리.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건강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 장내 미생물,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에는 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립선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스마트워치나 특수 센서를 통해 전립선 건강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연구 중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비침습적 치료법의 발전. 수술 대신 고강도 초음파, 레이저 치료 등 비침습적 치료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회복 시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전립선 건강과 장내 미생물의 연관성.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전립선 건강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 원격 의료를 통한 전립선 건강관리. 코로나19 이후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면서 집에서도 전문적인 전립선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전립선 건강관리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정액 배출,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검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과 파트너십.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것은 부부가 함께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배우자와의 소통.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문제가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밤에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함께하는 건강관리. 배우자도 전립선 건강관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준비, 함께 운동하기, 정기검진 일정 관리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부부관계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를 위한 조언. 배우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남편의 전립선 문제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남편이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려 한다면 건강검진을 함께 받아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성생활의 변화에 대한 적응. 전립선 문제로 인해 성생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의 빈도나 방식보다 친밀감과 애정 표현에 더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립선 건강과 사회적 인식. 우리 사회에서 전립선 건강, 특히 노년기 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픈 토크의 중요성. 친구들, 가족들과 전립선 건강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세요.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는 체념 대신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특히 이 영상과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널리 알려주세요. 세대 간 대화. 젊은 세대들에게도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젊었을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노년기 전립선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코너, 여러분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2주간 접수된 수백 개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 전립선 건강법을 실천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A.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샤워 후입니다. 몸이 따뜻해져 있고 하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한 상태일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취침 1-2 시간 전에 실천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아침에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전립선 건강법을 실천할 때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자극은 통증이 아닌 편안함을 동반해야 합니다. 특히 회음부나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면 전립선염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강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립선 건강법을 실천한 후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드는데 정상인가요? A. 처음 1-2주 동안은 일시적으로 빈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과 주변 조직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 2주 이내에 안정되며 이후에는 오히려 소변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흐름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Q. 전립선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다른 운동도 병행해야 할까요? A. 네, 전립선 건강법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골반저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케겔 운동, 골반저 근육 운동을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하면 요실금 예방과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Q. 전립선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A. 네, 몇 가지 음식은 전립선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 알코올, 특히 맥주, 카페인, 인공감미료가 많이 든 음식은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와 유제품도 과다 섭취 시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생선, 녹차 등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전립선 건강 성공 스토리 특별 인터뷰. 오늘은 특별히 전립선 건강법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박지호님 78세, 전직 고등학교 교사. Q. 박지호님, 전립선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A. 약 10년 전 68세 무렵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밤에 5-6번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일시간마다 화장실을 찾아야 했고 외출할 때는 항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죠.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Q.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A.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5년 넘게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결국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그때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Q. 전립선 건강법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A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달만 시도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Q 실천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A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또 아내에게 이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도 이해해 주었고요. Q 언제부터 변화를 느끼셨나요? A 약 2주 정도 지났을 때 첫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6번에서 3-4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2번으로 줄었고 소변도 훨씬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3개월 차에 경험한 변화였어요. 밤에 한 번만 일어나거나 심지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는 날도 생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자연스러운 발기를 경험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Q 현재는 어떠신가요? A 이제 전립선 건강법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 복용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의사는 곧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밤에는 대부분 한 번만 일어나거나 아예 안 일어나고 낮에도 2-3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면 됩니다. 지난달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화장실 걱정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었죠. 정말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Q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부끄러움을 버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건강관리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8세인 저도 변화를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에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계절별 관리법. 계절에 따라 전립선 건강 관리에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각 계절별 맞춤 관리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봄 3-5월. 봄은 전립선염이 자주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한 면역 반응이 전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 포인트. 일교차에 대비한 보온에 신경 쓰기. 알레르기 증상 관리하기. 봄나물쑥, 냉이 등을 통한 항산화 성분 섭취. 가벼운 산책으로 겨우내 굳어진 몸 풀어주기. 전립선 건강법 주 3회로 꾸준히 실천하기. 여름 6-8월. 여름은 땀과 수분 손실이 많아 탈수 위험이 있고 이는 소변 농축으로 이어져 전립선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 포인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이상. 수박, 토마토 등 수분과 리코펜이 풍부한 과일 섭취. 냉방병 주의 하복부 냉각은 전립선에 좋지 않음. 수영 등 저강도 수중 운동 권장. 전립선 건강법은 시원한 환경에서 실천하기. 가을 9-11월. 가을은 비교적 전립선 건강에 좋은 계절이지만 일교차가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 포인트. 호박, 밤, 대추 등 가을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 규칙적인 운동 습관 들이기. 일교차에 대비한 복부 보온. 전립선 건강법과 함께 골반저 근육 운동 병행하기. 정기검진 받기. 가을은 건강검진하기 좋은 계절. 겨울 12-2월. 겨울은 전립선 건강에 가장 취약한 계절입니다. 추위로 인한 혈관 수축과 운동량 감소가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리 포인트. 하복부와 허리 보온에 특히 신경 쓰기. 따뜻한 차 자주 마시기. 녹차, 쌍화차 등. 실내에서도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기. 따뜻한 반신욕으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전립선 건강법은 따뜻한 환경에서 주 3-4회로 늘리기. 전립선 건강과 정신 건강의 연관성.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과 정신 건강에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전립선 문제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립선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심리적 영향도 큽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우울감.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는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사회적 고립.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외출이나 모임을 꺼리게 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 저하.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는 남성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 상실과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갑자기 화장실이 마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지속적인 걱정은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부부관계의 변화. 성기능 저하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정서적 친밀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정신 건강 상태도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전립선 염증.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호르몬 불균형. 우울증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불안과 골반 근육 긴장. 불안은 골반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전립선에 압박을 가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염증 반응. 수면 부족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과 정신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 전립선 건강법과 함께 정신 건강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 하루 10분의 명상과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립선 혈류를 개선합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활동. 즐거운 취미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전립선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정신건강도 함께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건강과 부부관계. 전립선 문제는 부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기능 저하. 전립선 문제는 발기부전, 성욕 감소, 조루 또는 지연 사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장벽. 성기능 문제로 인한 자신감 상실은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부재.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이는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밀감 감소. 성관계의 감소는 신체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소통 방법. 솔직한 대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 건강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와 같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함께 정보 찾기. 이 영상과 같은 정보를 함께 시청하고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상담. 동행 가능하다면 배우자와 함께 의사를 방문하여 두 사람 모두의 질문에 답을 얻으세요. 점진적 접근.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잡기, 마사지, 포옹 등 다른 형태의 친밀감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자를 위한 조언. 배우자분들께 드리는 몇 가지 조언입니다. 이해와 지지. 이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닌 의학적 상태임을 이해해 주세요. 비난 피하기. 왜 노력하지 않니? 와 같은 비난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함께 해결하기.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인내심 갖기. 변화와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친밀감의 다양한 형태. 탐색. 성관계만이 친밀감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많은 부부들이 전립선 건강법을 통해 성생활의 개선뿐만 아니라 더 깊은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위기는 때로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전체 건강의 연결성. 전립선 건강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전립선 건강과 다른 건강 영역의 연결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심혈관 건강과의 연관성. 전립선 문제와 심혈관 질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하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전립선 건강법은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방법.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하기. 혈압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하기. 2. 호르몬 균형과의 연관성.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 등의 호르몬 균형은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전립선 비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충분한 수면 취하기.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중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 피하기. 호르몬 균형을 방해함. 아연이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호박씨, 굴 등. 스트레스 관리하기. 코르티솔 수치 조절. 3. 면역 체계와의 연관성. 만성 염증은 전립선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는 염증을 조절하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베리류, 녹차 등. 충분한 비타민 D 섭취하기. 햇빛 노출 또는 보충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기.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 설탕과 가공식품 줄이기. 염증 반응 감소. 4.
근골격계와의 연관성. 골반저 근육과 주변 근육의 건강은 전립선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약한 골반저 근육은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케겔 운동 정기적으로 하기. 좌식 생활 줄이고 자주 움직이기.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코어 강화 운동하기.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5. 소화 시스템과의 연관성. 장 건강과 전립선 건강은 예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 방법.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섭취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소화를 방해하는 음식 피하기. 전립선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건강관리도 함께하면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10가지 슈퍼푸드. 식이요법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10가지 슈퍼푸드는 전립선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1. 토마토.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의 최고 식품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고 전립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섭취 팁.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구운 토마토로 자주 섭취하세요. 2. 녹차.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는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하루 2-3잔의 녹차는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섭취 팁.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저녁에는 피하고 아침이나 점심에 마시세요. 3. 호박씨. 아연이 풍부한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은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테스토스테론 대사를 조절합니다. 섭취 팁. 하루 한 주약 30지 정도의 생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세요. 4. 석류.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석류는 전립선 염증을 감소시키고 PSA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석류 주스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남성은 전립선암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 팁. 하루 한 잔약 240ml의 무가당 석류 주스를 마시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에 석류씨를 뿌려 드세요. 5. 브로콜리.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건강한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 영상을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